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직 한국인에게만 문을 열겠다는 해외 유명 관광지가 있어 큰 화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까지 마음 편히 즐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 일상과 여행을 포기했지만 다시 여행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 여러 항공사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면세품을 사고 출국 수속을 한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 없이 비행기 위에 물을 뿌리고 다시 내려주는 다소 황당한 이색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마리아나 제도가 최초로 한국인의 여행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7일 마리아나 관광청에 따르면 마리아나 제도로 향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승인하고 내년 1월 초 국적사의 전세기를 이용해 약 한 달간 한시적으로 여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3월 말 코로나 여파로 인천 사이판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 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행 목적 여객기 운항입니다. 마리아나 제도는 세계 제1의 관광지 중 한 곳인 사이판을 비롯해 티니안, 로타 등 14개의 군도로 이뤄진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거리의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백사장과 연중 온화한 기후로 1년 내내 해양 스포츠와 다채로운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유서 깊은 관광지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30만 명이 찾았을 만큼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번 여행 재개 소식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고 있지만 한국인만을 가장 먼저 입국시키겠다는 마리아나 제도의 결정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관광청 프리실라 이아코포 청장은 여행 재개의 첫 시작으로 한국인 여행객을 가장 먼저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인 마리아나 제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나 제도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4일 기준 마리아나 제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118명이지만 대부분이 해외유입이며 내부 확진자 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120일간 지역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코로나 여행 경보를 4단계 중 가장 안전한 1단계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코로나를 통제해왔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인구의 32.1%나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검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관광청과 보건당국은 내년 1월 한국인이 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하면 3단계의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고 동선 기록과 방역, 대응 지침을 수립해 자국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부분의 국가가 문을 닫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리아나 제도는 대표단을 구성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고 변함없는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여행업계에도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는 지속적인 응원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산호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휴양의 천국이라 불리는 마리아나 제도에는 관광 관련 협력과 교류 이전에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끌려간 우리 국민의 희생과 숨겨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이판에서 약 8km 떨어진 작은 섬 티니안에는 약 3,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인구의 45%가 한국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을 보면 김은 킹, 씨는 싱, 최는 샤이, 강은 기요시, 성을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을 대신한 복귀까지 5개의 한국 성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0년대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활주로를 건설해 미군과의 싸움에 대비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티니안에 끌려가 강제 노역과 전투병으로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1944년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자 일본군은 섬에서 후퇴하면서 한국인을 죽이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해 목숨을 빼앗고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태워 존재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결국 많은 한국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일본이 도망치고 당시 티니안에 26명밖에 없던 원주민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들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대부분은 당시 전쟁 중이던 조국으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했고 원주민 여성들과 결혼해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티니안에서 밭을 일구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어렵게 번 돈을 한국의 독립자금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미군이 생존자를 조사할 때 받아 적은 일본식 발음의 5가지의 성씨로 남게 된 것입니다. 후손들은 부모에게 배운 한국어 단어를 여러 개 알고 있으며 아이고 죽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어 최소한의 음식도 없이 극심한 배고픔과 싸워 견디며 바닷속 산호를 돌로 빻아서 모래 대신 깔고 활주로를 만들어야 했던 당시 고된 노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직도 아리랑을 기억하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김치를 담그고 불고기 같은 반찬을 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티니안의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인의 후예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한국인 강제동원으로 시작된 역사를 꽤 자세하게 배워 역사의식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국인의 후예가 된 그들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은폐하고 왜곡하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찾아낸 티니안 희생자 안매장터에는 한국인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폭격한 원자폭탄 적재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1975년 티니안에서 발굴된 5,009의 강제징용 유해는 망양휴게소 건너편 망양의 동산에 묻혔습니다. 마지막 강제징용 생존자가 세상을 떠난 후 한국계 2세, 3세가 남아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티니안은 새로운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그나마 사이판으로 이주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사이판 해저에는 2개의 수중 한국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한 곳은 마나가하 섬과 사이판 섬 사이 리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된 6,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일본 화물선에 실려 이동하던 중 피격으로 침몰하면서 안타깝게 모두 목숨을 잃은 장소에 건립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격추된 일본 폭격기 잔해 근처에 세워진 수중 위령비로 1996년에 세워졌으며 위령비에는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란 비의 이름과 태평양 전쟁 시 희생되신 영혼이시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글귀와 문덕수 시인의 추모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중에 위치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수중 위령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한국인들도 있는데요. 바로 다이빙 관련 업체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한인다이빙 운영자 모임 NMKDO입니다. 다이빙으로 유명한 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한 전 세계의 여행자들에게 이끼가 가득한 위령비보다는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해저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 다이버로서 작게나마 애국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는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한국인 수중 위령비와 추모비를 관리해왔고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왔습니다. 이렇게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인 위령비를 관리하고 해안가를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한국인들의 선행이 알려지자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하게 되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